저는 사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취재 갔을 때 정말 무서웠던 게 뭐냐면 공습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거예요. 공습 사이렌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 미사일이 날아드니까 그것도 탄도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예요. 야, 빨리 와. 제가 그동안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왜 위험한 곳을 그렇게 가느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왜 가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목숨을 걸고 왜 그렇게까지 하신다 저는 좀 그러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가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제가 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다니는 세계는 절대 조용하지가 않아요. 전쟁 났죠. 굶어 죽죠. 뭐 홍수가 나서 쓸려가죠. 자기네들끼리 내전이 나서 뭐 서로 죽고 죽이고 피바람이 부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은 우리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우리가 가까운 것도 다 알기 힘든데 저 지구 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 정보를 배달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국제 뉴스는 굉장히 많이 복잡해요. 많은 이해관계들이 있고 또 사연의 배경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얽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고 또 이해하기 편하게 이 사실을 한국에 전달하느냐. 이게 이제 저의 주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무도 우리나라 취재진이 안 가본 곳을 간다는 것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서도 내가 취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세팅된 게 없는데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2006년도에 소말리아의 동호노 피납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원수산의 우리 원양어선이 소말리아 근처 공해상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됐습니다. 피랍 나흘째를 맞는 피랍 닷새째를 맞은 동원호가 납치된 지 오늘로 꼭 석 달째입니다. 사실 소말리아라는 나라는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 가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런 나라에 한국 선원들이 피납이 된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길어지죠. 근데 동원호에 계셨던 선원분들은 누구의 아빠이기도 하고 누구의 남편이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족들끼리 그리워할까 정말 걱정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뉴스를 조금 어떻게라도 좀 전하고 싶은데 근데 외신이 거기를 가서 우리 동원호 상황을 잠깐 나왔거든요. 한 1분도 안 되는 거였는데 가서 취재를 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는 누구든 가야겠구나. 사다리를 타든 가위바위보를 하든 가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소말리아까지 가서 취재를 해보자. 지난 7월 중순 분쟁 지역 전문 저널리스트인 김영미 PD가 피랍 동원호에 성선했습니다. 걔를 제압을 해서 권총을 뺏어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할 거다. 20년 전이면은 저번에 한 31딱. 30대 초반. 난 동갑이니까. 대단하셔.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제가 동원호 선원들을 만났고 촬영을 해서 한국에 와서 방송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반응이었는데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우리 선원들도 납치해서 풀려나게 되고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났던 거였는데 근데 소말리아 가서 제가 본 모습은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서. 이거는 차가 이게 굴러는 다니는 건지 아니면 뭐 음식이라도 뭐가 있는 건지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현지 취재진들조차도 되게 치사해지는 거예요. PD 너만 먹냐? 너 혹시 너 뭐 혹시 먹을 거 가질 거 없냐? 그만큼 굶주림, 기아가 극에 달한 거예요. 본인들이 굶어 죽느니 해적이라도 해서 먹고 살고자 했던 의지가 그 과정들을 다 밟아서 해적이 됐던 거죠. 정말 가슴이 아팠던 일은 뭐였냐면 그 해적 마을에 어떤 아이를 인터뷰했거든요. 미래에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딱 하는 말이 저는 아빠처럼 해적이 돼가지고 외국 배를 많이 납치하고 그렇게 쿨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적이 되고 싶다. 아이가 본 모습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이 소말리아를 품고 있는 전 세계가 걱정이 됐어요. 범죄라는 걸 모르고 해적이 되고 싶은 걸 장래 희망으로 안고 큰 아이와 내 아이가 과연 이 지구상의 공존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저에게는 충격이었거든요. 원칙적으로 해적은 범죄인 거죠. 그 부분들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이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분명히 이 가난과 기아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았던 세상에만 해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산 세상에는 해적이란 단어를 아예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해적에 대한 문제들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조명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선택이 어려울 텐데, 그죠? 진짜 단단한 분이신 것 같다. 사실 제가 최근에 갔다 왔던 주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 살다 보면 전쟁이란 정말 나하고 가장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전쟁 날 일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자신들은 전쟁이 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취재 갔을 때 정말 무서웠던 게 뭐냐면 공습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거예요. 공습 사이렌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 미사일이 날아드니까 그것도 탄도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예요. 야, 빨리 와. 제 인생에 가장 가까이 터진 미사일을 요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는데 100m에 터졌어요, 바로. 하늘의 정막을 깨고 날아든 드론 공격에 도심 곳곳에 불길이 치솟고 아파트가 파괴됐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이런 드론 공격이 자행된 거는 사실 2000년도 초부터 있었어요. 저렇게 아파트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드론이 점점 작고 성능이 뛰어나지는 거예요. 요새는 가미가제 드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날아가서 민간인이 많이 사는 쪽을 들어가서 터지는 거죠. 저게 하늘에 보이는 순간 아파트 창문을 열어놓잖아요, 통창을. 들어와서 터져요. 한국에서도 제가 지금 계속 커튼을 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옛날에는 미사일, 포 이런 것들이 많이 날아가서 터지거나 그런 전쟁이었죠. 근데 이게 비싸거든요. 미사일 되게 비싸요. 그래서 토마호크라는 미사일은 한 10억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미사일 하나 쏠 때마다 신중할 거잖아요. 비싸니까. 근데 드론은 굉장히 싸요. 전쟁이 값싸진 거예요.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지구 종말이 언제든 올 수 있는 시대에 온 거죠. 큰가 한국이 지금 무기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지난번에 칼럼 쓸 때 무기 수출 자랑인가 이렇게 썼더니 댓글이 쫙. 왜 산속의 스님이 그런 걸 관여하냐. 근데 무기라는 게 돈을 주고 사는 비즈니스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죽일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중에 쓰면 안 된다는 금지 무기도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폭탄 중에 하나였던 백린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백린탄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게 마치 불꽃놀이처럼 이렇게 퍼지는데 몸에 조금이라도 스치면 온몸이 타 죽을 때까지, 타들을 때까지 안 꺼지는 물인 거예요. 잔인하다. 하얀 연기 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 아이들이 저게 뭐지 하는 순간에 여기 탁 치고 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승 소리를 내다가 죽는다고 해요. 왜냐면 장기까지도 다 타들어가니까. 얼마나 공포야. 러시아군이 동부 격전지에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우크라이나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쟁터에서는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았다면 당장 목소리를 내셨을 거예요. 백린탄 쓰지 말라고. 근데 알 수 있는 기회도 없었으니까 우리가 목소리 낼 수도 없었던 거였죠. 제가 지금까지 취재하면서 봤던 우크라이나는 한국 취재진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희망을 가지셨어요. 제가 마을 갈 때마다 정말 작은 빵이라도 막 하나씩 싸주고 그런 환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그 잊혀져가는 전쟁에서 조금 더 알아보러 왔다는 고마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 전쟁에서 제가 가장 또 마음 아팠던 건 저런 장례식들이었거든요. My brother. Ah, it's her brother. Да, it's my brother, yes. Що я думаю? Краще б не живі були. Ти ж обіцяв мені, що вернешся живий, Боже мій. 오늘
벌써 500명이 죽으면 내일 또 500명 죽을 예정이에요. 미리 묘자리를 파놓고 있어요, 다들. 어디서 생사도 모르고 어느 벌판에 누워 있을지 모르는 아들을 찾는 부모님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체였어요. 우리 6.25 전쟁하고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상처럼 늘 긴장 상태에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전쟁과 내전이 일어나면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가족의 마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도 엄마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고 모스크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러시아군으로 보낸 엄마이자 아내들이 나와서 시위를 합니다. 전쟁을 끝나게 해달라고. 근데 전쟁은 일단 시작을 하면 끝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분이 있어야 끝내기 때문에. 이럴 때 누군가가 중재를 하고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 세계가 나선다면 이 전쟁이 오래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린 지금 다 살기 바빠요. 나 살기 바빠요. 왜냐면 우린 부동산이 더 관심 있죠. 그리고 코인 주식이 더 관심이 있죠. 스님들은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 관심의 일부를 우리 때에는 없어야 되는 것들, 우리 아이들에게는 주지 않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취재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이 시대에 주어진 저의 임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